옛날 어느 고을, 산이 푸르고 들이 너른 마을에 놀부와 흥부라는 두 형제가 나란히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살아가는 마음가짐은 너무나도 달랐지요. 형 놀부는 넉넉한 재산과 좋은 집을 물려받고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마음은 항상 거칠고 매몰찼습니다. 웃는 법도 드물었고 누구든 자신보다 약하거나 가난하면 무시하기 일쑤였지요. 심지어 지나가는 행인이 문을 두드려 물 한 그릇 청해도 눈을 흘기며 쫓아낼 만큼 인색하고 심술이 많았습니다. 반면 동생 흥부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모든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왔지요. 그 마음 씀씀이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흥부 같은 사람 없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놀부의 집은 기와를 얹은 크고 반듯한 한옥이었고 널찍한 마당엔 연못까지 있었습니다. 문살에는 고운 창호지가 발라져 있었고 마당가에는 사철꽃이 피어 있어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지요. 흥부의 집은 그 옆에 붙어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비바람에 지붕은 너덜너덜하고 흙벽 사이로 틈이 벌어져 찬바람이 솔솔 들어왔지만 그 집 안엔 웃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낡은 옷을 꿰매 입고 있었지만 서로를 껴안고 깔깔 웃었고 흥부와 아내는 작은 참거리로도 온 가족이 배불리 먹을 궁리를 했지요. 놀부는 그런 흥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가난한 주제에 왜 저렇게 웃고 사는 거야? 눈살을 찌푸린 채 동생의 집을 바라보며 코웃음을 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치보다 더 따뜻한 것이 그 집 안에 있었으니 바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정이었지요. 흥부는 가난했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소중하고 고마웠습니다. 그가 사는 집은 크지도 반듯하지도 않았지만 따뜻한 기운이 늘 감돌았지요. 12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밥 한 그릇에 숟가락을 나누며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웃고 장난치며 잘 자랐습니다. 그중 막내는 늘 콧물이 질질 흘러도 오빠들이 앞치마로 닦아주었고 큰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장작을 패며 작은 일이라도 거들었지요. 흥부의 아내는 손끝이 야무져 찢어진 옷을 기워 입히고 무말랭이 하나로도 반찬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었고 아이들의 발에 구멍난 집신을 밤새 꿰매며 내일은 햇살이 따뜻하니 이걸 신고 마당 뛰놀아라. 말하곤 했습니다.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가족의 하루는 늘 분주하면서도 정겨웠습니다. 새벽이면 닭이 울기 전 흥부는 지게를 지고 나가 나무를 하러 갔고 아내는 쌀 한 줌으로 아이들 죽을 쑤었습니다. 아이들은 돌아오는 아버지를 멀리서 보고는 우르르 달려나가 품에 안겼지요.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거나 병아리를 쫓아다니며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집안에서는 아궁이에 불 지피는 소리와 함께 가족의 하루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이렇듯 가진 건 없지만 서로를 아끼고 도우며 살아가는 흥부의 집은 언제나 봄 햇살처럼 포근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산들바람이 살랑이고 마당 옆 매화나무 가지엔 꽃잎이 툭툭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초가집 처마 아래서 갑작스레 짹짹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흥부가 소리에 이끌려 나가보니 거기엔 작은 제비 한 마리가 날개를 질질 끌며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녀석은 아마 날다가 부딪힌 듯 한쪽 다리가 부러져 있었지요. 어린아이처럼 몸을 떨고 있었고 날개 죽지는 먼지투성이에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어쩌다 다쳤누? 가엾게도. 흥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레 제비를 감싸 안고 따뜻한 솜이 깔린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아내는 마당가에서 약초를 찾았고 아이들은 곁에 앉아 입을 꼭 다문 채 제비의 숨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흥부는 밤마다 제비 옆에서 불빛 아래 그 다리를 감싸주며 정성껏 약을 발랐습니다. 너도 생명이니 이겨내야지 하고 말을 건넸고 제비는 비록 말은 못해도 눈망울로 흥부를 지켜보았지요. 며칠이 지나자 제비는 점점 깃털이 고와졌고 깃을 털어 일어서는 날도 왔습니다. 그 작은 생명을 지켜내는 동안 흥부의 아이들은 놀고 싶어도 발끝으로만 걸었고
아내는 쌀뜨물에 풀을 개어 제비에게 먹일 음식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그 제비는 다시 파란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펼치며 마당 위를 돌다가 헐헐 날아올랐습니다. 그날 흥부의 집에는 작은 생명이 남긴 온기가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제비는 흥부의 손길 속에서 건강을 되찾고 푸른 하늘로 헐헐 날아갔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흥부는 매일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가족들과 분주한 하루를 보냈지요. 그런데 어느 봄날 하늘을 가르며 낯익은 그림자가 다시 흥부의 집 처마 위로 날아왔습니다. 바로 그 제비였습니다. 녀석은 지저귀며 뱅뱅 돌더니 작은 부리로 무언가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박씨 한 알이었지요. 작고 까만 그 씨앗은 흥부의 마당 흙 위에 대구르르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박씨를 들여다보았고 흥부는 미소를 지으며 박씨를 손에 올렸습니다. 이게 네가 주는 선물이구나. 고맙다. 박씨를 조심스레 마당 한켠에 심은 흥부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손으로 넝쿨을 돌보고 해가 나면 그늘을 막아주며 작은 생명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두어 차례 더 바뀌자 박 넝쿨은 담을 넘고 지붕을 덮을 만큼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넝쿨 끝에 단단하고 큰 박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아이들은 박 아래에서 팔을 벌리고 박이 언제 떨어질까 기다렸고 흥부는 고운 배잠보로 박을 하나하나 감싸며 따냈지요. 그 박은 단순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엔 어딘가 특별한 기운이 담겨 있는 듯 했지요. 그날 저녁 흥부 가족은 조심스레 박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 채 조용히 숨을 고른 흥부는 손에 도끼를 들었습니다. 어둑해진 초가집 안 흥부는 조심스럽게 박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은 둥글고 단단했으며 껍질은 매끄럽고 무게도 묵직했지요. 아이들은 숨을 죽인 채 흥부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내는 등잔불 아래에서 조용히 박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끼 조심하세요. 너무 세게 내려치진 마시고요. 아내의 조용한 말에 흥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도끼를 조심스럽게 들어 박의 한가운데를 내리쳤습니다. 툭! 박이 갈라지며 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얼떨떨했지요. 그런데 박이 활짝 열리자 그 안에서 황금빛 동전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야, 이게 뭐야?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를 지르자 그 뒤로는 곡식자루, 비단옷, 커다란 옹기 그릇, 장롱까지 도무지 박 안에 들어있을 수 없는 것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주저앉아 눈시울을 붉혔고 흥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 박 속에는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가난을 견디며 살아온 날들에 대한 보답과 위로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흥부는 도끼를 내려놓고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금화보다 아버지의 품이 더 좋았는지 아버지, 냄새가 좋아요. 그날 밤 초가집은 오랜만에 웃음과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흥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 하늘이 주신 복일 게다. 그래, 이 복은 나 혼자만 가지면 아니 되지. 그의 마음엔 욕심 대신 나누고 싶은 생각이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흥부 집의 박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왔다더라. 허허, 그게 정말이란 말이오? 내 눈으로 봤지? 금화랑 비단이 마당에 넘쳐오더라고. 이런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결국 놀부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지요. 놀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창문 뒤에서 들으며 이가 갈릴 만큼 이를 악물었습니다. 흥부가 박에서 보물을 받았다고? 목소리엔 시기심이 가득 묻어났고 손엔 쥐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놀부는 흥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옷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손엔 연 몇 개를 들고 있었지요. 아이고, 흥부야 잘 지냈느냐? 처음 보는 살가운 말투에 흥부는 놀랐지만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형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아이고, 그냥 바람 좀 쐬려 나왔지. 그런데 내 얼굴이 좋아 보여서 말이다.
놀부는 집안 여기저기를 슬쩍슬쩍 훑어보았습니다. 비단과 보자기 그리고 곡식 자루와 장롱까지. 확실히 가난하던 동생의 집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지요. 저녁상을 받아든 놀부는 입가엔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론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흥부가 잘 살게 됐다니 내가 저 녀석보다 못할 게 뭐란 말인가. 집으로 돌아간 놀부는 불을 밝히고 밤늦도록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중얼거렸지요. 박이 보물을 가져다 준 거라면 나도 제비를 치료하고 박을 받아 심으면 되겠지. 그 순간 놀부의 눈은 욕심과 계산으로 번뜩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꿍꿍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놀부는 드디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제비가 다치면 흥부처럼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지요. 이놈의 제비야, 어서 날아 들어오너라. 내가 널 곱게 다뤄주마. 놀부는 마당에 콩을 뿌리고 처마 밑에 작은 박넝쿨을 걸어 제비들이 쉬어갈 자리를 일부러 만들어 두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놀부의 집 지붕 위로 날아들었지요. 제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처마에 앉아 깃털을 정리하고 있었고 놀부는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다가 막대기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흥부처럼 잘 대해줘야지. 중얼거리며 제비를 툭 하고 쳤습니다. 작은 몸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개를 퍼덕였고 제비는 놀람과 고통의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놀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비를 다시 집어들고는 아이고, 제비야 어쩌다가 이리 다쳤누?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놀부는 억지로 준비한 헝겊을 깔고 제비를 눕힌 뒤 약도 모른 채 풀물을 바르고 천조각을 감싸 붙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놀부의 아내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놀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요. 흥부처럼 해야 한다니까. 그래야 복이 오지. 하지만 제비의 눈엔 겁과 아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본 순간에도 놀부는 죄책감 하나 없이 웃으며 말했지요. 잘만 회복되면 내게도 박씨 하나쯤은 가져다 주겠지. 놀부의 손끝은 정성이 아니라 욕심과 계산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놀부의 집 처마에 다시 제비가 날아들었습니다. 놀부는 박씨를 손에 넣자마자 기뻐 날뛰며 말했지요. 역시 박씨를 물고 왔구나. 하하하, 이젠 나도 부자가 될 테야. 그는 흥부보다 더 비옥한 땅에 박씨를 심고 넝쿨마다 구슬을 걸어 장식하고 날마다 물을 3번씩 주었습니다. 박넝쿨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 기와 지붕을 덮고 울타리를 넘을 정도가 되었고 거대한 박이 5-6개나 주렁주렁 열렸지요. 하나면 충분한걸. 이건 복이 넘쳐나는구먼. 놀부는 박이 다 자라기도 전에 가장 크고 묵직한 놈을 골라 불이 나게 실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불러 모은 뒤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말했지요. 이제 우리 집에도 복이 쏟아질 시간이야. 다들 두 눈 크게 떠. 놀부는 도끼를 높이 들어 박을 내리쳤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박이 갈라졌고 그 순간 시꺼먼 연기와 함께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튀어나왔습니다. 으악! 놀부는 비명을 질렀고 아이들은 이불 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커다란 몽둥이를 휘두르며 놀부의 집안을 휘젓기 시작했지요. 솥단지, 장롱, 상 위의 밥그릇까지 모두 날아가고 도깨비들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욕심꾸러기 인간아, 복은 그런 식으로 얻는 게 아니지. 놀부는 도망치려다 넘어지고 머리에 밥껍질을 쓰고 기어다니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결국 도깨비들은 온 집안을 뒤엎고 사라졌고 남은 것은 박살난 가재도구와 텅 빈 방뿐이었지요. 그날 이후 놀부의 집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끝내 얻은 건 복이 아닌 탐욕의 대가였습니다. 그날 이후 놀부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뛰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툇마루에 앉은 놀부의 흥얼거림도 사라졌지요. 놀부는 부서진 집안을 정리하다 말고 한참을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도포자락은 흙투성이었고 손에는 도깨비들이 부숴놓은 박조각이 들려 있었지요. 내가 무얼 잘못했단 말인가. 그제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흉계를 꾸미고 욕심만 앞세운 자신을 떠올리니 형으로서의 체면도 사람으로서의 양심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놀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보자기를 하나 싸고 흘길을 따라 조심스레 흥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던 흥부는 형의 모습을 보곤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놀부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댄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받은 복을 탐내며 제비를 괴롭히고 흉한 짓을 저질렀다. 이 형이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흥부는 형의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형을 일으켜 세웠지요. 형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 깨닫는 마음이지요. 그 말에 놀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 웃음 많던 흥부의 집엔 형제의 따뜻한 정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놀부는 마음을 고쳐먹고 흥부와 함께 밭을 갈고 이웃을 도우며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는 다시 하나가 되었고 작은 초가집엔 다시 웃음이 피어나 그 마을엔 오랫동안 이 이야기가 전해졌답니다. 일분 전래 동화 쇼츠를 통해 이렇게 긴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전래동화가 잠시나마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렸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